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강평본 조문도 이제 서서히 이제 그 진입로로 들어가는데 오늘 조문도 하나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조문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비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문이에요. 자, 우리가 이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태양병 하지 후에, 자, 뭐 앞으로 이런 게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당신 강의 식상하다. 예, 그거 맞습니다. 왜? 조문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태양병에 하지를 했느냐? 이거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왜 이러지? 한두 번도 아니고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고, 예. 왜 태양병인데 하지를 했느냐? 또 후자를 썼다고? 예, 그러면은 이것은 오치를 뜻한다 그랬죠. 이것은, 자, 후자라는 걸 어떤 의미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 강의는 가급적이면은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데 아다르고 어다르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톤에서 어떠한 분위기에 따라서 똑같은 말인데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뒤돌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그거는 어감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어떠한 뉘앙스에 의해서 달라지듯이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해석을 뭐를 통해서 하죠? 문자와 언어를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자와 언어 속에는 그것을 말하고 기술한 사람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을 쓴 사람의 우리는 1차적으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 글을 쓴 사람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1차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처방은 다른 방식으로 각자의 또 눈높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처방들은 상당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짧은 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 변형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태양병 합법을 쓰고 난 이후에 맥이 갑자기 여러분 촉박했다. 맥이 부어다, 완하다, 긴하다, 삭하다라는 말은 조문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예. 이것을 눈을 뜨셔야 돼요. 맥이 촉박했다. 옛날 용어나 지금 용어나 촉은 똑같은 뜻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오늘 조문은 비교적 짧은 조문이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예. 왜 당신은 한글 시대에 세계화 시대에 왜 옛날 그 한문으로 다시 주석을 붙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 사람들의 글에 어느 정도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다르고 어다르고 다르다고. 예. 이 촉자에 대해서 잘 의미를 부여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여기에서 자기의 의사를, 자기의 생각을 표현한 거예요.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왜 촉자를 썼을까? 자, 그러면서 가슴이 뭔가 이렇게 가득 찬 느낌을 가졌다. 예. 여기 분명히 통자라는 글자 없습니다. 여러분, 흉만과 흉통과 흉비와 이건 다른 거예요. 예. 그 차이점도 뭔가 가슴이 이렇게 가득 찬 느낌.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인 거. 맥이 막 촉발하면서. 자,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핵심. 예.
이거는 이제 이것을 유발한 동기죠. 예, 태양병을 내가 합법을 쓰고 났더니 이렇게 발생했더라. 이건 뭐죠? 후회한 글이에요. 후회한 글. 그런데 여기에 나는 계직어 작약을 빼고 계집탕을 썼다. 네, 이거예요. 자, 이게 임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됩니다.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을 많이 이렇게 열어주는 거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진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오한이 있더라. 오한이 있다. 근데 여기서 계직어 작약 앞에서 그대로 쓰고 부자를 썼다. 이게 이제 오한하고 부자하고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오한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와 같은 그 조문의 조건에서 자, 여러분도 이 글을 보고 생각하고 선입관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생각했는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육경의 의안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경서는 육경 변증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와 같은 분류 방식에 의해서 볼 것 같으면은 태양병에 하한다는 것은 역치를 면할 수 없다. 역치죠. 예, 역치입니다. 그러나 고의 수법에서 보면은 모든 병증의 일체의 병증의 요 질은 뭐냐면은 빨리 이런 소리예요. 아플 질자가 아니라 빨리 사하는 것. 뒤에 가면 여러분 조문 가운데 이거는 엄밀하게 말해서 제가 이것도 몇 번 얘기했죠. 영춘과 창론에 나옵니다. 창론에. 근데 제가 이거를 썼더니 제 후배 가운데 똑똑한 후배 하나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온병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온병을 안 읽었습니다.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알더라고요, 이게. 요게 원래 이게 뭐냐면은 이것도 제가 그랬죠. 상공. 예. 뛰어난 갑자기 공자가 생각이 왜? 상공. 상공은 질서한다. 예. 배가 더부룩할 때는 상공, 훌륭한 장인들은 빨리 설사를 시켜 합법을 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영추의 창론인가?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칠사를 보고. 상한론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상한론에는 하지 태조라 그래서 합법을 너무 빨리 썼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법이에요, 여러분. 고법입니다. 빨리 사하는 거. 번변. 어느 특정한 양명병에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병증이에요. 모든 병. 외감이나 내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상공은 허실에 불문하고 허실무문하고 상공질사라는 말이 있어요. 허실을 따지지 말고 훌륭한 의사는 허실을 문제 삼지 않고 먼저 설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치료법으로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오치와 역치료에서 설사시키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토법이라든가 이런 것, 땀을 내는 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배독작용이죠. 독서를 배출시키는 거죠. 이거에 오히려 정치다, 올바른 치료다. 고법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저는 주어진 조건에서 이렇게 말을 그냥 풀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의심을 했으니까. 그 의심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태양병의 질사지례가 덮어놓고 빨리 살사시키는 예문이, 내야, 어찌해서 그렇게 자주 보이는가? 조문에 자주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상한론 끝날 때까지 이거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한의학이 발달되었고 우리가 오류와 오치와 역치, 괴병을 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조문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전도된 글이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나서 이거 원래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앞에다가 태양병을 붙이는. 이런 소리입니다. 이거는 해석을 하자면은, 예,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약간 약간 속어를 쓸 수가 있는데, 이런 소리예요. 내가 그 합법을 썼더니 이런 증상이 생겼더라. 이건 알고 봤더니 본래 이거는 태양병이었구나. 이런 소리예요. 이거 본래 내가 태양병을 잘못해서 합법을 쓰고 났더니 맥이 촉촉하고 흉만한 현상이 벌어졌더라. 예. 후회가 담겨져 있는 글이에요. 예, 전도된 글입니다. 이런 게 바로 전도. 예, 이것도 제 주장이에요, 여러분. 예. 자, 요 번병이란 말 우리가 나중에 배웁니다. 제가 상한론 적어가면서 깨친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번병하지 태조 후에. 예. 옛날 사람이 이렇게 한 겁니다. 고위들이 일체의 병증에 표리 허시를 따지지 말고, 예, 표리 허시를 따지지 말고, 일단 이 소리예요. 일체의 병증에 합법을 너무 빨리 썼다. 그러고 났더니 어떤 사람은 흉만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화비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흉이 생기기도 했다는 겁니다. 비단 여러분, 합법을 너무 성급하게 썼다 그래서 이 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그 사람의 내재적인 성향에 의해서 무수한 병증이, 괴병이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범자론에서 그 얘기를 썼고, 고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원래 초기에는 표리라는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허실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이 따지지 않은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구분하는 버릇이 있죠. 예. 그러니까 원래 한의학은 옛날 그 고법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은 의식이 약간은 다소 결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와 같은 병증을 경험하고 나서 8강 변증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직도 그냥 죄송합니다. 자, 요 글은 제가 새롭게 쓴 글이에요. 자, 태양병 하지 이후에 기맥촉 흉만이라고 이 조문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기익동동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겼던 글. 태양병 하지 후에 기기상충. 똑같죠? 여기에서는 여러분 맥상으로 얘기한 거예요. 맥상. 맥이 촉해서 흉만한 겁니다. 자, 요것도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병세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증이죠? 여기서는 증후죠. 엄밀하게 말하면 증후 관계에서 일련에 나타나는 병증은 맥촉이라고 하는 맥상과 흉만이라고 하는 병증은 서로 원인 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원인 관계. 또 서로 의지하는 관계. 약간 이게 불교적인 용어인데 서로 의지하는 관계. 이게 증후예요. 그러니까 맥이 촉하다고 하는 것은 맥상으로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고 흉만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죠. 그러니까 맥촉과 흉만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원인 관계에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후입니다. 이게 증후. 예. 그러니까 맥촉 흉만이나 기상충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결국은. 예. 표현이 다를 뿐이죠. 기상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머리 아픈 것도 기상충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한강증도 기상충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흉만 이런 것도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글과 이것은 같은 종류의 글이다. 예, 증상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흉만이라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병 하주에 그 사람의 기가 상충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맥상도 거의 약간 촉까지는 안 하더라도 맥이 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맥이 촉하다든가 여러분 그럼 놀래가지고 아 이거 이 사람 열성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황련 황금을 쓴다든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조문에 나타나요. 거기서는 중경서에 흉중유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약간 감정적인 거. 예. 우리가 촉진과 압진을 했을 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우 저 요즘에 조금 가슴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의 맥을 짚었을 때 촉하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상충 압박증이 있구나. 무엇인가에 의한 상충과 진동의 증상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뭐죠? 예. 뭐 여기서 말하는 기 또는 수죠. 수에 의한 상충과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뭐 책에 다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대체로 이와 같은 증상은 표증을 끼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표증을 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땅히 조금 발환을 시키거나 해기하는 그와 같은 얘기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계지탕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계지탕은 망탕을 쓰는 게 아니라 계지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망탕은 좀 약이 과하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표증을 끼고 있다. 예, 이것은 사실 제가 그 상한론 전생집에서 보고 인용한 겁니다. 이 말은. 예. 예, 상한 전생집은 핵이라는 말은 없어요. 요것만 있지. 예. 요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핵이를 갖다 붙인 거예요. 표증을 끼고 있다. 여러분 이것을 여기에서 이 조문이 말하는 것은 표증을 끼고 있다. 그러니까 해기시켜주는 것이 결국은 흉만을 치료하는 거다. 뭐 저 당구 못 칩니다. 당구장에 뭐 평생 한 10번도 안 갔으니까 남들 치는 거 가서 뭐 그때도 한번 뭐 잡아보고 뭐 그랬는데 10번을 못 넘겼어요. 3쿠션이에요 일종의. 예. 흉만을 치료하는데 흉만을 치료하지 않고 바로 미안을 시키거나 해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그 말씀 드렸죠. 해기가 바로 기상충을 치료하는 것이다. 네.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건방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체적인 표기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바로 계지탕은 해기지제인데 해기하는 것이 해기지 소위의 치기상충 또는 억기상충, 제기상충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바로 치수지제. 치수하는 것이 바로 정기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 뒷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슴이 답답하면 놀래가지고 여러분 죽여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쓰니까. 죽여. 온단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촉 흉만한 경우. 그런데 고위들은 괴지각, 가게탕이라든가 이런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 온단탕을 썼다는 게 잘못이 아니라 다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상한론을 통해서 갖자는 거죠. 또 후세방을 통해서 고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약을 발전시켜놨기 때문에 좋은 약들이 있다는 것. 완전히 다르잖아요. 계지거 작약탕하고 주교온단탕하고는 조금 다른 약입니다. 왜? 주교온단탕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 표증에 의해서 남아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원래는 태양병 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사가 승어입니라고 그러잖아요. 이 조문에 나와 있는 거죠. 그 허를 타고 이로 들어가서 심압이라든가 결흉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심압이라든가 결흉이 형성이 되면 다른 약을 쓰죠. 그죠? 대함용탕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심탕이라는 걸 쓰는데 여기서는 계지 가게탕을 썼다고 하는 거. 계지거 작약탕을 썼다는 거. 그것은 이 흉만이 표증에 연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인식의 폭을 같이 넓히자는 거예요. 예, 인식의 폭. 치료가 이런 방법이 있다. 예. 우리 사실 급하거든요. 젊었을 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표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발열, 오한, 두통하고 몸이 찌뿌둥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여러분 표증이라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잠깐만 기혈이 허하다. 기혈이 허면 어떡하죠? 복이 보혈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 거죠. 자, 제가 오늘 강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며칠 전에 사실 하나 녹화를 떴는데 약간 제 해명도 있고 강평본 상한론 하기 전에 뭐 제가 뭐 주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한 편의 글을 다 원래 썼습니다. 그때 올렸는데 속어가 있어서 비속어, 저속한만 있어가지고 동상도 잘 되고 내용도 좋았는데 그냥 삭제하고 다른 거로 해서 올렸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처음에 보면은 뭐든지 기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표증을 가볍게 여기는 속성이 있어요. 습성이. 표증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표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병증이 상한론의 3분의 1을 차지해요. 표증이 상한론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양명병 여러분 보세요. 소양병증 조문 몇 개 없습니다. 양면병증 조문 몇 개 없어요. 태음병은 조문 하나도 못 채워요. 소음병이 그나마 많습니다. 거름병도 거의 없어요. 거의 70%가 표증이에요. 태양병. 일본 고방가들은 이 태양이라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은 권순정 선생에 따르면 대표다. 대표. 저는 이런 말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는데 좋아하지 않아요. 제 방식은 이런 해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표증은 뭐죠?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것은 제 해석 방식이에요. 이것은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태양은 대표다. 방광이라든가 이거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건 멋진 해석이에요. 그러면 양명은 어떻게 해석하죠? 소양은 어떻게 해석하죠? 문제가 발생이 돼요. 이 말에는 합당한데. 자, 요거는 지나가는 얘기에서 나는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죠. 저는 사실은 이 말을 그 전에 녹화했다가 저속한 말이 들어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유명하죠. 고로 존재한다. 고로 참 고로 존재한다. 이건 하나의 명제죠. 데카르트의 명제죠. 이것이 그리고 현대 과학이라든가 철학사에 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이 말을 넘어서야 돼요. 결국은. 이건 데카르트의 말이죠.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생각한다. 뭐로 생각하죠? 나는 생각한다. 나는 뭐로 생각하죠? 이게 생각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언어와 문자로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현상을. 신도 마찬가지고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제 그것을 우리가 배운 언어와 문자로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도 되지만 함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 생각해라 생각 못합니다. 그 사람의 언어의 폭, 문자의 폭이 넓어진 것만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은 불교의 그 소위 말해서 나가르주나의 그 중론의 방식에 의해서 이것은 이 명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물론 나가르주나가 고대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가르주나의 사고 방식이 더 어떻게 보면 폭이 넓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글들에 열해서 이 표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극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한론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태양병이 70%입니다. 70%.
거기에서 계지탕이 포가라는 병증이 또 60%예요. 그러니까 계지탕을 그만큼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의 안 하잖아요. 예. 사군자탕, 사물탕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이진탕류. 예. 거기에다가 우리가 후세방에다가 이 계지라든가 마왕을 같이 일부는 쓰는 버릇을 일단은 갖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그 후배 한 친구도 무수히게도 처방 못 바꿔요. 맨날 의심만 하고. 그러니까 자기 능력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 곽향정기산도 참 좋은 약이죠. 아니 나는 곽향정기산 가지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불황금 정기산 가지고 이것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곽향정기산은 바로 이 표증을 풀어주는 해기지제 또는 발산지제이기 때문에 곽향전은 자 곽향정기산이 이 감기라든가 표증을 풀어주면서 곽향정기산은 소화작용이 엄청 좋습니다. 소화작용 이게 바로 표증이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빙상의 일각이다. 자 중경은 이것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이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말들을 이해를 했을 때, 이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고방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 후에 맥이 촉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촉이 뭐죠? 급박하다는 거죠. 뭐보다? 맥긴보다 맥활이라든가 맥긴보다 이것은 뭔가 급박하기 때문에 용어를 바꾼 거예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어를 새롭게 썼을 때는 우리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주의를 흉만하고 여러분 흉통하고 다른 겁니다. 이웃사촌 같지만 달라요. 완전히 병세가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자의 맥을 촉박하면 얼마나 놀랍니까? 거기에다가 계지거 작약탕을 쓸 수가 있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여러분 용감해지려면은 공자가 지인용 얘기했죠? 지인용 이 삼달떡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지인용 지만 가지고도 안 돼요. 용기도 필요해요. 그러나 용기 이전에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계지거 작약탕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맥이 촉한데 열인데 그게 어떻게 곽향정이상이라는 계지탕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왜 하느냐? 의리라고 하는 것은 의리, 이치라고 하는 것은 무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는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단편적인 하나의 사례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공자가 지인용이라는 왜 용기가 필요하냐? 결단을 해야죠.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그럴 수가 있죠. 맥이 촉발하고 흉만한데 계지탕류를 쓸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표증이 있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에요. 이거는 맥촉 흉만 가지고 무조건 쓰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조문이 빠져 있는 거죠. 다른 표증의 증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러나 조문 가운데 그래서 이런 말을 제가 한 겁니다. 자, 조문 가운데 맥촉박한 증상이 보이지가 않고 다만 흉만만 보인다. 근데 흉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를 가지고 계지거 작약탕을 쓰느냐 말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처방을 통해서 고찰해 보면 그 흉만이 된 원인은 표증이 미해하기 때문에 수기가 상충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 황년해독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황년황금이라든가 이런 거 썼다. 대황이라 썼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사심탕이죠. 일종의. 그러면 이 사람이 흉중에 열이 있구나. 수기는 아니고 열만 있구나라는 걸 파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기가 상충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처방을 보니까 조문이 미비하잖아요.
맥촉 흉만 가지고 개지거 작약탕을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래서 그 수기가 충흉하는 수기가 가슴을 상충하는 것이 심하냐 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맥은 촉박하기도 하고 사실은 촉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은 상충이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맥박이 촉한 거죠. 예. 맥이 촉하기 때문에 상충이 심한 게 아니라 사실은 상충이 심하기 때문에 맥이 촉한 거예요. 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어요. 중경서 조문에 가는 거면 간 거다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것은 맥이 지한 까닭이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 자, 설령 맥이 촉하지 않을지라도 표증이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흉만하거든 개지거 작약탕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 맥촉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맥이 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가슴이 좀 답답하다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이와 같은 증상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제가 이것도 변형해서 쓴 거예요. 중경이 증상을 표현하는데 항상 병근에 해당되는 걸 위주로 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글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중경의 정문에 해당되는 건 참 나름대로 용의주도하게 쓰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경이 병증을 기술하는데 항상 병근에 해당되는 걸 위주로 썼다. 그리고도 그 병정에 해당된다. 이 병근에 해당되는 정황을 갖추었다. 자, 그런데 다만 여기서는 흉만만 보이고 상충의 증상이 보이지는 않지만 특히 맥촉이라고 특별히 기술한 것은 상충이 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충이 심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조문에서 갖추어진 않은 증상들을 만약에 갖추고자 할진된 일종의 가정법이죠. 이렇게 호자를 붙이면 그래서 인den이 있는 거예요. 중경서에는 그 상충의 다른 증상들이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상충의 그 하는 증상을 갖춘다면 그 진동하면 나타나는 반응은 해수라든가 오심이라든가 구토라든가 심계라든가 두연이라고 하는 증상이 사실은 맥촉이라든가 흉만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무릇 상충의 원인은 표증만 있는 건 아니죠. 표가 불에서만 오는 건 아니에요. 수음이라든가 담음이라든가 열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사심탕이죠. 황련, 황금, 대왕 같은 거 쓰는 거죠. 또는 혈분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혈이라든가 어혈상충이라든가 또는 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에 따라서 우리가 복령을 가하기도 하고 반화라든가 황련이라든가 대왕이라든가 망초라든가 그것은 그 상황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변증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영역을 확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은 그 짧은 글이지만 생각할 폭이 많습니다. 이 조문의 흉만은 간혹 반화사심탕의 심화 비편이라든가 소쇼탕의 흉욕공만, 대화 황련 사심탕의 열울, 그러니까 기비라고 그래요. 이거를 기비. 유사하죠. 흡사하단 말이에요. 임상에 있어서는. 오직 맥촉 흉만으로만 개지거 작약탕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기문의 미가 호이까 그러면 미급한 것이 아니겠는가. 미급하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개지탕에서 작약을 거하니 이것으로 복직근이 아직 구련되진 않았다. 또 그리고 수기가 상충 심한 경우를 알 수가 있다. 수기를 위주로 고칠 때는 작약을 보편적으로 줄이거나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돈증이라든가 동계 이런 데에 심하게 작약 같은 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복직근이 많이 구련됐다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은 작약을 쓰면은 이 계지의 양력을 약간 약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오한의 부자를
더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다른 쪽으로 전변하려고 하는 가능성을 요 짧은 글에 미오한의 부자를 쓴다는 것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 사람이 망양의 조짐이 될 수가 있구나. 예, 망양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은 사지가 권랭하고 흉중이 번민하는 것이 나타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미 여기에다가 뭐 속된 말 하나 쓰겠습니다. 떡밥을 깐 거예요. 이거를 좋은 말로 하면 장본이라 그래, 장본. 자, 이렇게 미오한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망양의 증으로 더 심화되는데 사지 권랭이라든가 흉중번민. 야, 여러분 이거 흉중번민에 여러분 건강 부자 쓸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하는데 가슴이 답답하는 거에 80%는 열이거든요. 그런데 망양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사실은 이게 저도 이렇게 하지만 막상 환자가 흉중번민하면은 주교온단탕에다 황련한 거 딱 집어넣고 쓰는 경우가 솔직히 말해서 많습니다. 몰라요, 사실은. 무섭기도 하고. 근데 고위들은 건강과 부자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뒷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경의 조문은 짧은 글인데도 우리가 심도 있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마왕탕과 계지탕은 병세가 진행이 됐을 때 구조가 아니니까 진입 과정, 그러니까 전변이 있죠. 전변 과정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계지탕의 증후군은 소위 말해서 약간 망향증으로 빠지게 돼요. 망향증으로, 확률적으로.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왕탕은 내실. 이거는 그냥 상한론에 있는 말들을 쓰는 거죠. 마왕탕은 어느 쪽으로 빠진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백호탕을 거쳐서 내실로 빠진다는 거예요. 위가실로 빠진다는 거예요. 양명병으로 빠지는 거예요. 계지탕은 소음병으로 빠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조문이. 그렇기 때문에 표병이라 하더라도 표증의 그 사람의 여러분 체형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그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계지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 방치를 하게 되면은 소음병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왕탕을 예를 들어서 마왕탕으로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위가실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상한론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를 또 다른게 표현하면은 계지탕은 소화기 증후, 소화기 계통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자, 마왕탕은 호흡기, 기관지 쪽으로 영향을 많이, 그러니까 확률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극함에 이르게 되면은 건강과 부자를 쓴다. 여기에다가 감초가 들어간 게 그 말 사역탕이죠. 사역탕이 여러분 목이 타고 목이 조이고 가슴이 이렇게 번민감이 있을 때 답답했을 때 여러분 씁니다. 여러분 부자 쓸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건강이라든가 무서워서 못 써요. 참 이거 어려워요, 여러분. 왜? 저도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무서워서 못 넘어간 거예요. 자, 이것을 이른바 이것도 제가 잘난 척한 글이에요. 금어미발지. 그러니 여러분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얘기 학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단기가지위, 사람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시기에 적절하게 가르치는 걸 시라고 합니다. 단기가지위 시요. 그러나 금어미발지위, 어린 아이들한테 나쁜 일을 하지 않을 때, 야, 너 담배 피우면 안 된다. 몇 살까지? 어렸을 때 교육시키는 거 바로 그거예요. 미발. 아직 발하기 전에 금하게 하는 거. 이걸 바로 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을 통해서 여러분 아주 짧은 거예요. 만약에 미안하면 부자를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발에 금하는 거. 이와 같은 사지 권랭과 흉중 범민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 방치를 냈을 때, 치료 시기를 놓쳤을 때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사전에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짧은 글이지만, 제가 중간에
뭐, 뭐, 뭐 데카르트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재밌게 들으세요. 예, 재밌게 그냥. 예. 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표증을 모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표증이 우리 병증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상한론, 중경전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표증은 가벼운 약이 아니다. 아이고, 표증은 가벼운 약이 아니다. 병근이 표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 인체 오장육부 공기라고 그러죠. 백체 구규가 다 반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인체가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외감에 노출되었을 때 어디 아픈 거 그런가 우리 몸에 기혈이 막 이런 거 막 진동을 하고 날뛰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태양병증의 어떤 예를 들어서 맥이 부하다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상충의 반응이다.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시고 아픈 거. 알고 보면 전부 다 피하에 땀이 맺혀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피하에 땀이 맺혀진 것은 단순히 피하에 땀이 맺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반대작용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